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영국의 저명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에 관한 특집을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대체로 맥킨지 보고서와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많았으나 최근의 추세를 분석해보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경기 회복이 본격화된다면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는 것이 에코노미스트의 결론입니다. 네. 산업혁명 초기부터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많은 오해와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자리가 늘었고 또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서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3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 진영에서도 자동화로 일자리 수가 줄고 또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국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프리카리아라고 이렇게 영어로요. 이렇게 칭하면서 이들의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에코노미스트지는 37개 OECD 국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노동시장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코로나 이전에 대다수 선진국에서의 고용 사정이 매우 좋았고 또 실업률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사실을 에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일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는 것이 최근 또 갤럽 조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에코노미스트지는요, 재택근무와 또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일자리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또 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지적하신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한국 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했고요.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부분에서의 성적표는 한 C학점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목표는 제대로 잡았는데 추진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 만드는데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업 또 그리고 친노조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임금 비용 상승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또 대기업은 규제와 또 강성 노조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국내보다는 이렇게 해외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흔히 정부 부분에서 일자리가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요, 민간 부분에서 하나 반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민간 부분의 효율성이 정부보다 적어도 50%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는 또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효과는 거꾸로 나타나서 전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런 우려가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에게 과거 그 7호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수준의 그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 지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제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인턴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청년층에게도 이렇게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그 국회 본회의에서 시대전환당의 그 조정은 의원은 정부가 만든 일자리를 청년들은 쓰레기 일자리라고 합니다. 라고 아주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에 의한 그 인위적 일자리 창출 노력이 청년들로부터 시장에서 그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 기업이 신나게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데 정부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코로나 사태 진정으로 경제 활동의 그 정상화와 함께 한국에서도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발생하는 즐거운 비명이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경제정책 기조를 친기업적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언급한 맥킨지 보고서나 또 에코노미스트지 분석을 종합해 보면요. 새로운 사업의 창궐로 일자리 절대 수치는 증가하더라도 일자리 내용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는 이른바 이걸 리스킬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리고 또 기존의 일자리 숙련도를 이렇게 향상시키는 이거 업스킬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근로자 그 재훈련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라든지 저학력자 등 이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그 훈련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을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의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국제적으로도 아주 악명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덴마크와 같은 고용의 유연성과 동시에 안전성을 제고하는 이른바 유연 안정성 플렉시큐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게는 해고와 또 고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고 또 근로자에게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끝으로 고용의 그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수출 산업은 기술 및 자본 집약도가 세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수출이 신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 지금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기의 회복으로 수출이 그 급속도로 회복이 되더라도 고용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또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본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이 상대로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그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1%로 순위로는 33개국 중 28위인 것으로 정경련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부재하다는 것, 또 높은 그 규제가 많다는 것, 그리고 과도한 경쟁이 이렇게 전경련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비스 산업을 그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그 마련된 가칭 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2011년 12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10년 전인데 그 10년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네. 법이. 네. 이 법은 주로 그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주요 서비스 산업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 및 또 제도를 개선하고 또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그 다양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의 처리가 지연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또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악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해서 이 처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그 사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또 이에 더해서 원격 의료도 우리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료계의 그 불신 역시 해소돼서 코로나 사태 진정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그 일자리 붐이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 서상목 컬럼 균형 시대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필요한 그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